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지자체들은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저조합니다. 동대문구가 이동 관광버스와 찾아가는 치매 검진을 실시합니다. 대구시가 동구 금호강 안심습지에서 화천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행성군이 2025년도 국비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최근 광주와 전남에서 80대 운전자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해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면서 인명피해도 적지 않은데요. 지자체들은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지지부진합니다. 지난 17일 고창 담양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버스가 들이받아 3명이 숨졌습니다. 2차 사고를 일으킨 버스기사는 80대 고령으로 당시 사고 현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8일에는 광주 시내에서 중앙선을 넘은 오토바이가 마주오던 화물차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80살이 넘는 나이로 코너를 돌다 오토바이를 제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2020년 광주 전남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16.8%였는데 2022년에는 20%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불편이 크기 때문입니다. 면소들이 나가려면 불편하니까 좀 반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교통이 차가 버스 같은 게 자주 안 다니니까.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주는 지자체 인센티브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혜택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 개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신 분들한테 금전적인 혜택이 과연 그분들이 만족할 만큼의 어떤 혜택이 될까요? 고령 운전자들이 내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겨우내 멈췄던 이동 관광버스와 찾아가는 치매 검진을 실시합니다. 이동 관광버스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건강 상담, 대사증후군 예방 관리, 마음 건강 스크리닝,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올해는 감염병, 결핵 예방 캠페인과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 암 검진 홍보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동 관광버스에 관한 기타 문의는 동대문구 보건소로 하면 됩니다. 더불어구는 6월까지 동대문구 14개 동에서 6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 검진을 진행합니다. 관내 치매 안심센터까지 찾아오기 힘든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각 동별로 실시합니다. 검진 결과 인지 저하가 나오면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의를 통해 인지 기능 상태를 판별합니다. 치매로 진단된 대상자는 협약병원에서 간별 검사를 진행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은 부설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인근 주민과 공유해 주택가에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기획된 사업으로 주차 공간을 개방한 건물주에게는 주차장 시설 개선 비용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5명 이상 개방 가능한 대형 건축물과 3명 이상 개방 가능한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사업 참여 건물주는 주차 차단기, CCTV, 안내 팻말, 주차장 도색 등 시설 개선 비용과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 지원,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 문의는 동대문구 주차행정과로 하면 됩니다. 마포구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특별 신용보증 약 250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약 40억 원 등 약 290억 규모인데요. 관련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특별신용보증은 경영난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이나 사행시설 등을 제외한 마포구 소재의 사업장이면 됩니다. 업체는 최대 5천만 원의 운용자금을 무담보로 5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 3.59에서 3.79%입니다. 동시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사업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공장 등록이 돼 있는 중소기업자, 제조업 관련 지식 서비스 산업을 하는 자, 사회적 기업 등이며 융자 이율은 연 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효과적인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해 마포구가 MZ위원을 모집합니다. 현재 모집 중인 마포 청년 정책 네트워크 위원들은 청년층의 생각을 대변하고 정책을 제안하는데요. 지난해 제안했던 정책 중엔 마포 청년 바자회 사업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2024년 마포 청년 정책 네트워크 위원 모집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청년층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4년 마포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 20명을 모집합니다. 마포구 자율참여기구인 마포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위원 모집 기한은 3월 18일까지이며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마포구 소재 대학, 직장,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포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되면 2년의 임기 동안 고용 노동, 주거 금융,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과에 소속되어 활동합니다. 지원 방법은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 서류를 운영사무국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제32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동구 금호강 안심습지에서 하천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제32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동구 금호강 안심습지에서 공공기관 관계자,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 정화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유엔이 지정 선포한 날로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실시하던 기념식을 대신해 올해는 수변 정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안심습지는 하천 유역 약 3km를 안심교에서 범안대교까지 150여 명이 10개 조로 나눠 조별 책임 구간 내 정화 활동을 실시했고 마대 300여 개, 2톤가량의 다양한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대구 시립예술단의 토요 시민 콘서트 첫 공연이 신천 수변무대와 동성로 관광 안내소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대구 시립예술단의 토요 시민 콘서트 첫 공연이 23일 토요일 오후 7시 신천 수변무대와 동성로 관광 안내소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날 신천 수변무대에서는 백진현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의 지휘와 사회로 풀편성 오케스트라 연주가 진행된 가운데 소프라노 정선경, 테너 김명규가 협연했습니다. 오르프의 카르미나 불아나 중 오운명의 여신이여, 비제 카르멘 모음곡, 임궁수 강 건너 봄이 오듯 등 따뜻한 클래식 선율이 봄밤의 정취를 더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대전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 대전이 함께 디자인하는 학교를 슬로건으로 대전의 미래 핵심 전략 산업 맞춤형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업무 협약식에 참여하는 기관은 대전 방위산업연합회, i3 시스템, 셀버스 헬스케어, 바이오니아, 대전대 등입니다. 한편 협약형 특성화고는 특수산업 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기업, 특성화고 등이 협약해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과 강원도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개발 기업인 솔리비스와 횡성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솔리비스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 국내외 90개 특허를 보유해 고체 전해질 개발 생산에 있어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을 고체로 만들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 구멍이 뚫려도 폭발하지 않고 저온에서도 효율성이 우수해 차세대 유망 분야로 손꼽힙니다. 이번 협약으로 솔리비스는 횡성 우천 일반산업단지 내 7,444제곱미터 부지에 152억을 투자해 2026년 12월까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양산공장 4개 동을 신설하고 60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5년 안에 매출 1,200억 원 달성 등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솔리비스는 우천 일반산업단지가 2023년 도 기업 투자 촉진기구로 지정된 이후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첫 기업으로 기존 보조금 지원 비율의 5%포인트를 추가 지원받는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횡성군이 세종시 정부 부처들을 방문해 2025년도 국비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횡성군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를 방문해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당위성과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을 방문해 현재 추진 중인 미래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구축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접근도로 조성을 요청했으며 환경부에서는 이달 공모 선정으로 확정된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구축의 신속한 추진과 사업 성공을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정립했습니다. 횡성군 갑천면 전촌리에서 첨단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드론 방재단 F4의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출정식에서는 방재 시연과 함께 4H의 활성화를 위한 화합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드론 방재단은 농촌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됐으며 6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적극적인 방재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편 횡성군 4H 연합회는 만 20세에서 39세로 이루어진 청년 농업인 단체로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평창군 용평면 적십자 봉사회가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식당을 열었습니다. 용평면 장수식당은 매월 2회 금송회관에서 운영되며 계절마다 좋은 식재료로 어르신들이 따뜻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도록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수식당에는 어르신 100여 명이 참석하여 따뜻한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부르며 말벗이 되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용평면 적십자 봉사회는 어르신들께 한 끼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며 찾아와 주시는 어르신들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적십자 봉사원 여러분, 네, 당신이 최고입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 혁신에 대응해 충청북도 디지털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충북도는 디지털 전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현재 디지털 전환 수준은 미흡한 상황으로 크게 교육, 산업, 행정 3가지 분야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디지털 최고 경영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산업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 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하고 미래 앵커 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각종 행정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공공 데이터를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중심으로 수집 적재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 서비스로 환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청주국제공항에 증가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청주국제공항 연간 이용객 700만 명 시대를 준비합니다. 충북도와 한국공항공사가 협력해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주차장 조기 확보를 추진합니다. 또한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하며 청주국제공항을 인바운드 중심공항으로 전환하고 여객 기반 화물공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북도가 지역혁신 공모 사업에 4개 시군 과제가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지역혁신 공모 사업은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 지원과 기금 배분 평가 시 우대 점수를 부여받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25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공모에 제천, 옥천, 영동, 단양 총 4개 시군의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보령시가 지역 주민의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걷기 지도자 2급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보령시가 걷기 지도자 2급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역 주민의 생활 속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부상 방지와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걷기 운동의 생리학적 연관성 및 의학적 효과에 대한 이론과 걷기 실습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울릉군을 KUCT 지속가능 발전 시범지역으로 선포하고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앞서 정성현 경상북도 지방시대 정책국장은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울릉 군수 등이 참석했으며 글로벌 리딩 기업 및 지방정부 간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단기, 중기, 장기 정책 등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글로벌 그린 분야 지역 인재 채용 활성화에 협력하고 지역 특화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재난 대비 대처 및 주민 훈련과 관련한 소통회를 진행했습니다. 포항시는 14일 29개 읍면동과 함께 재난 대비 대처 및 주민 훈련에 대한 강평 및 소통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시는 매달 실시하는 주민 대피 훈련의 우수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으며 주민 대피 경로 확보, 위험 지역 통제 등 훈련을 통해 재난 대비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올겨울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가에서는 병충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일부 농가에서 양파 녹균병이 발생했습니다. 봄에도 비 오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방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안의 한 양파밭입니다. 한 농민이 노랗게 잎이 변색된 양파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모두 녹균병에 걸린 것으로 한 번 걸리면 빠르게 퍼져 큰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옆 밭에 제기를 안 해서 그러니까 소독을 안 해서 그러는가 많이 왔대요. 그게 회생을 못 해요. 그거는 무조건 뽑아내야 되거든요. 지난 겨울 비 오는 날이 많았고 기온도 높았던 탓에 녹균병이 발생한 양파가 일찍부터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봄에는 평년보다 비가 잦고 습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녹균병 확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3월 초부터 5월까지 녹균병 발생이 평소보다 20배나 늘어 발병률이 15%에 달했습니다. 양파 농가는 직격탄을 맞았고 가격이 70%가량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4월 초부터 해서 이제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이렇게 작용 기작이 다른 이 방제 약제를 꾸준히 이렇게 살포를 해줘야 이렇게 녹균병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이어 이번 봄에도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보돼 녹균병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양파 농가의 걱정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로 지난 2018년 중국 더블스타에 인수된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전기차 전용 타이어 생산에 나서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하고 있어 금호타이어의 경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매출 4조, 영업이익 3,800억 원을 달성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2020년부터 2년간 적자였던 금호타이어는 2022년 231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데 이어 1년 만에 영업이익이 1,578% 상승한 겁니다. 원가 절감 노력이 결실을 맺은 데다 베트남 공장 설립 이후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한 덕입니다. 독일 아데아체, 아우토빌트 등 유명 자동차 전문지의 성능 테스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해외 평가도 긍정적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4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1조 원을 투자해 유럽 공장을 세우기로 했고 전기차 타이어 생산을 위해 광주 공장에 1,100억 원 상당의 설비 투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경영이 어렵던 시절에도 꾸준하게 이어오던 사회 공헌 활동도 지속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역시 이어갈 예정입니다.
2012년도부터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해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매년 지역민을 위한 타이어 무상점검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긴 침체 터널에서 벗어난 금호타이어가 안정적으로 경영 정상화에 성공하고 지역 대표 기업으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남연구원이 광주 전남연구원에서 분리 결정이 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여전히 공백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규정을 어겨가며 한 명만을 후보로 올렸다가 거부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도의회가 14년 만에 행정사무 조사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전남연구원이 분리된 지는 8개월. 분리가 결정된 시기까지 더하면 꼬박 1년을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원장은 선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모에 나선 전남연구원은 후보자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1명만 추천했다 부결됐습니다. 특히 추천위원 6명 중 3명이 후보자 3명에게 기준 점수 이하를 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응시자 2명이 기준 점수 미달로 탈락했는데 일부러 원장 선임을 무산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평가 1, 평가 2, 평가 4의 이분들은 전 응모자를 가락을 때려놔 버렸어요. 60점 아래를 줘버렸어요. 결국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남연구원장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행정조사권을 발휘했습니다. 원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전남연구원의 로드맵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전남연구원에서 해야 될 우리 전남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연구원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연구원들도 그렇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고 또 다음 달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2010년 F1 국제자동차 대회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여수시 8개 기관단체가 여수시민 건강의 날과 세계 비만 예방의 날을 기념해 건강체험마당을 개최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미항 여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체험마당은 19개의 건강체험관이 마련돼 신체활동 사업,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 마음 건강체험 등 다양한 건강체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웅천 친수공원에서 선소대교에서 웅천 친수공원까지 걷기 행사와 웅천 해수욕장에서는 맨발 걷기 행사도 열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가 창녕군 일대에서 열립니다.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가 자연과 사람의 만남이란 주제로 창녕군 남지읍 남지체육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유채단지는 전국에서 단일 면적으로 최대 규모로 낙동강의 절경과 어우러진 한 폭의 풍경화를 즐길 수 있는데요. 4월 4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유채축제에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장터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창녕군의 대표 축제장에서 낙동강과 유채꽃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4월부터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확대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자립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돌봄이나 가사를 지원하고 식사, 영양관리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신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